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월요일 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정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항상 경매하면 딱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권리 분석, 명도. 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대한 게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권리 분석에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선순위 임차인 관련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이 80%를 차지합니다. 경공매 관련해서 질문의 80%가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명도, 그 두 가지가 80%다 이겁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도 이야기, 해도 끝없는 얘기지만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명도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경험해 보신 분도 그렇고 아니면은 앞으로 해 보실 분, 뭐 경공매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염려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걱정되는 거, 그걸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은, 그래서 채팅창에 어떤 게 염려가 된다 이런 거를 써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19년 6월 25일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약 49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 올리는 거지 초창기에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명도에 관련되는 것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뭐 질문 없으신 분은 뭐 따라오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거기다 채팅창에 쓰세요. 자, 이제 그 뭡니까? 여기서 물론 다들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을 하고 계시죠? 플러스 경매를. 만약에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유튜브에서 플러스 경매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홈으로 들어오시면은, 그죠? 홈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홈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동영상, 그죠? 동영상 순서대로 있고, 또 라이브로 한 거, 라이브 순서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재생 목록 순서대로 있습니다. 재생 목록 순서대로 있고, 또 커뮤니티라는 것도 있죠. 그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글로 올리는 거, 영상 말고 글로 올리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아, 이거는요. 저희 뭡니까? 오프 수업 10주 과정 끝나고 이제 2차 파티할 때 모습이에요. 초상권 보호하느라고 스마일로 가려놨습니다. 요게 저고요. 자,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근데 커뮤니티도 한 번씩 좀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내용들을 앞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바빠서 잘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 이렇게 재생 목록을 누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강제 집행, 경매 명도,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 요게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에 보면은 경매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 이야기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영상이 3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33개나 제가 올려놨나 봐요. 요 내용 권리 분석하고 별개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공매를 하다 보면, 아니 부동산을 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내용들, 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이야기란 카테고리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경매 명도는 어떤 강의들이 있는가? 이제 목록을 보면은 제가 이게 명도를 가지고도 라이브를 몇 번 했었습니다. 몇 번 했죠. 2021년 3월 13일, 2020년 9월 25일 해서 이렇게 두 번의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명도라는 게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2년 전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달리 다른데 돈 내고 배우러 안 다니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왜 돈 받는 그 유료 강의를 해요? 하면은 저는 유료 강의에서 이런 명도하는 거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너무 기본이라서 저는 다른 부동산
경공매 강의라기보다 부동산 투자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일반 저기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을 일반 그러니까 오프라인 내용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뭐 궁금한 거 명도 이런 것은 무료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수십 개를 다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이브를 두 차례 했었고, 그리고 빈집 명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구독자들 질문 내용을 가지고 또 코칭도 했었고요.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유자는 연락 두절, 이혼한 부인과 협상 중인데 공실이라고 한다. 명도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잔금 납부 후에 확인하니까 미납관리비가 10수년간 4천만 원이다. 낙찰가는 얼마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 이런 거 다 구독자들 사연을 가지고는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빈집이라고 문 따고 버리고 있는데 전 소유자가 나타났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가 질문 줘서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독자 낙찰 사건이다. 명도 방법 문인데 같이 해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이 그래서 이렇게 태백산이라는 분이 이렇게 자기 명도 경험담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읽어드린 것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카테고리는 같은데 살짝 다른 강제 집행에 관한 거, 강제 집행, 법적 절차에 대한 거, 인도명령 신청부터 해서 쭉 진짜로 해서 제가 경험한 거,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나는 어떻게 다 했었다라는 제가 이제 경매를 하는 방법, 명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 합하면은 수십 개가 된다 그죠? 이것만 여러분이 차분히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명도 별로 두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경매라는 채널을 구독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못 보고 놓친 강의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테고리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강제 집행 그리고 명도에 관련되는 두 개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경매 이야기하는 거를 꼭 들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명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하다 보면 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막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하는 거 아니죠? 네, 어떤 사건이든 저도 낙찰을 받으면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상대방을 대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매를 그렇게 수없이 하면서도 어떤 사건은 낙찰받고, 그죠? 낙찰받고 잔금도 치기 전에 해결이 된 적도 있고, 잔금 내고 뭐 며칠 만에 2, 3일 안에 끝난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끝까지 사람 애먹이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애먹이면서 간다라는 게 저는 주로 이제 목표가 어떤 적이냐면은 경매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경매 낙찰 받고 보통 잔금까지 약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인데 잔금 내고 또 배당까지가 약 한 달 정도 되죠. 그래서 배당일 정도까지는 명도를 완료한다라는 목표로 항상 움직입니다. 네, 그때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이번 사건도 무난하게 잘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배당일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막 하염없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염없이가 뭐 배당일로부터 약 한두 달 정도 더 길게 그런 적이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끝까지 막 우리가 가는 거죠. 진짜로 법적으로 갑니다. 협상과 명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법적 절차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죠? 투트랙으로 하시라고 제가 막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될 때.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뭐 집행관 계고도 나가고 나중에 강제 집행 날짜까지 막 잡힙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직전에 강제 집행 진짜 이제 해야 되나 할 수 없나 하는 그 직전에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에 해당되죠. 물론 끝까지 가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지 간에 명도가 보면은
특별한 일이 없진, 특별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낙찰받고 두세 달 안에는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끝나는데, 이제 깔끔하게 끝나느냐, 아니면은 사람 진짜 애먹이면서 질질 끌면서 지저분하게 해결이 되느냐라는 건데, 어떻게든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됩니다. 왜? 내가 저기잖아요. 돈 내고 내 집이잖아요. 이제 내 거잖아요. 일반 아파트건 상가건 공장이건 뭐건 간에. 그래서 결국은 해결은 돼요. 결국 해결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하느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게 이제 우리 모두의 이제 고민거리죠. 그죠? 자, 봅시다. 건영님 반가워요. 자전거부기님, 경공매 초보자들이 명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명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글쎄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저는 초보가 아니라서. 예.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실수 하셨어요? 예. 명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제가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요즘은 많이 이제 강의들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많은 정보가 많이 이제 정보의 바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면은 많은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경매를 또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 같으면은 실수가 뭐냐면은 상대방을 너무 믿는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어, 그리고 그러니까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거기 점유자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됐건 배당 못 받는 임차인이 됐건 간에, 자, 배당받는 임차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배당일까지는. 근데 이제 소유자라든가 또는 배당 못 받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그냥 소유자 아는 사람 뭐 해서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그 사람 보통은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비워줘야죠. 나도 여기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무슨 여기 있는 게 나도 뭐가 좋겠어요. 나도 빨리빨리 비우고 싶어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비우겠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리고는 나중에 돼서는 뭐죠?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날짜 다 돼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연기한다 그죠? 부득이하게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날짜가 안 맞고 돈이 모자라고 이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조금만 또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돼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그렇게 몇 달을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야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 물어보니까 그래서 될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압박도 좀 하고 해야 돼. 사람 이름 모르잖아.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인도명령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동시에 진행하라.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늘 드립니다. 자, 나비부인님, 이사비 협상해 놓고도 돈 다 못 받고 나가서 혹시 심술보로 시설 부수고 나갈까봐 미리 걱정되어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이게 뭐죠? 이사비 협상해 놓고도 돈 다 못 받고 나가서 혹시 심술보로 시설 부수고 나갈까봐 미리 걱정되어요. 이사비를 협상했는데 왜요? 이사비를 협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예, 낙찰을 받으면, 예,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니까 교육을 할 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 받았다고 바로 연락을 합니다. 예, 낙찰 받았다고 바로 연락을 해요. 근데 낙찰 받고 바로 연락을 할 때 뭐냐면은, 바로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죠? 물론 내가 저 자세로 부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마음 상하게 또 그렇게 표현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는 입찰 보증금만 법원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반 중개 같으면 뭐예요? 계약금만 낸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잔금 치고 등기가 넘어와야 내 거예요. 잔금 쳐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직 내 것도 아닌데 낙찰받고는 느닷없이 그쪽에 막 연락해가지고는 뭐 언제까지 나갈 거냐,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윽박지르듯이 갑질하는 낙찰자들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단추가 어긋나게 껴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그래서 절대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내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낙찰 받았다. 몇 월 며칠 날, 그죠? 무슨 법원에서 어떻게 해서 낙찰 받은 누구다. 예, 얼마에 낙찰 받았다. 그냥 그렇게 알려줘요. 그리고는 잔금은 언제쯤 내가 납부 예정이다. 언제쯤. 우리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낙찰 받고 일주일 지나면 매각허가, 그다음 매각허가 결정, 2주 지나면 그러면은 언제까지 잔대금 내세요라고 법원에서 날라오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낸다 하더라도 2주 전에는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 내. 낙찰받은 누군데 잔금은 약 2주 후를 잡아서 언제쯤 납부 예정이다. 물론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한 2주 후에 그러니까 대충 날짜를 잡아서 다다음 주쯤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예정이다. 예,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뭐죠? 그러면 뭐 보통 연락이 그럼 와요 하면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그렇게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한번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법원 서류 열람회가 연락처를 알았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좋죠. 그런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법원을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안다. 이런 게 일반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죠? 배당받는 임차인들 뭡니까? 배당 요구 들어올 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들어올 때 뭡니까?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저기도 그 배당 신청서도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는 주로 안 바뀌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그 소유자금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원 서류를 열람해가지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근저당 설정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런 서류 같은 거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확보했다고 해서 거기에 연락을 한다 한들 뭐냐면 그 전화를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알 수 없다 이러면은 반드시 저기로 보내야 되는 거죠.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방문을 해서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자나 카톡만 보내고 많은 경우 있는데 그 전화번호를 그 사람이 계속 쓰고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안 받는 경우 그 사람 안 받는 경우 아예 수신이 불가한 경우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하고 잔금 치기 전에 그런데 한 번은 다시 내가 방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는 집 안을 저는 보려고 노력을 해요. 만나고 싶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만나자 이러면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어디서 만나자 이런 말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니 난 좀 집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을 보고 싶다. 예, 왜 그런지도 얘기를 해요. 1, 2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억짜리를 사는데 몇 억짜리? 뭐 비싼 거는 몇십억이 될 거 아닙니까? 사는데 사는 거 아니냐 경매도 결국은 물건을 사는 건데 안을 전혀 못 봤다. 좀 보여달라 그래요. 저는 있는 대로 보여달라. 만약에 그 안에 내부에 하자가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이 경매에서는 잔금 납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잔금 납부 안 할 거다. 잔금 납부 안 하고 뭐 불허가 신청을 한다라든가 어떤 방법을 찾을 거다. 예, 그러니까 내부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사 준비는 하고 계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일단 만나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들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만나면은 하소연을 해요. 막 답답한 얘기들 이제 틀어놓거든요. 뭐 한참 뭐 1, 20분, 2, 30분 걸리시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한 번은 저는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러시냐고 그러고 공감해 드리고. 예, 저도 힘들었던 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공감되는 이제 서로가 이제 형성하고요. 예, 그러고 이제 좋게 이제 풀어나가는 쪽으로 풀어나가야죠. 물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요. 상대방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렇게 풀어나간다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도 집을 부셔놓고 나가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낙찰받은 거 막 쌓여있는 물건들 보여드리거든요. 엄청나게 막 그런 것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진짜로, 어, 운도 좋았다. 운 좋다 플러스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했고, 마지막 강제 집행하는 날조차도 달랬습니다. 집행하지 않습니까? 물건 다 끌어내가지고 창고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창고 들어가면은 창고 갖다 넣어놓고 공짜 아니잖아. 그죠? 창고비 또 보관료 받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그 물건은 내 거가 아니니까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그 물건 어떻게 할 거예요? 창고 비용, 보관 비용을 매달 내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동상경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동상경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매각 허가를 그것도 또 받아야 돼요. 그 받아가지고 동상경매까지 또 처리를 하려면은 창고에 갖다 놓고 평균 2달은 잡아야 된다고요.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재미교포였어요. 교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서류 송달이. 그래서 창고 갖다 놓고 6개월 이상 걸린 적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그럼 보관비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집행하는 날, 진짜 집행하는 날 그 사람들한테 대표님, 지금이라도 어디 아는 창고나 지인이 하는 회사나 창고나 어디든지 말씀을 하시면 지금 집행한다고 차에 다 실었는데 이거 그대로 거기 옮겨다 드릴게요. 이거 창고로 들어가면은 제가 안내 드릴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동상경매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장소를 섭외를 해봐라. 그럼 그쪽으로 내가 옮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드린 케이스가 2번이 있습니다. 얼마 없네요. 그러니까 집행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집행 그렇게 많이 저는 안 하는데 진짜 끝까지. 근데 그 집행하는 그날 짐 다 끌어내고 그 집행하는 날 되면은 집행 그 명도 업체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인부들 오지 않습니까? 노무자들 보면 이렇게 조끼 있잖아요. 베스트 조끼 입고 오거든요. 예, 그게 뭐 노란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뭐 업체마다 색깔 달라요. 거기에다가 글씨가 쓰여져 있죠. 집행이라고. 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까만 조끼 하얀 궁서체로 집행돼 있는 게 더 쿵하고 와닿아요. 그 막 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일반 이사 같으면 10명 올 것 같으면은 집행을 하면 3, 40명이 온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해서 막 드러내고 막 그러는 그 와중에 계속 그 사람을 저는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다 이러면은 에이 집행하네 뭐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해야지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애먹인 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동상경매에서 창고 넣어가지고 뭐죠? 창고 넣어가지고는 동상경매에서 내가 낙찰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아가지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데 또 돈 들어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창고에 갖다 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창고에 갖다 넣었다. 최근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채무자를 만약에 전화번호를 지금이라도 안다면은 연락을 해서 지금 협상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또 동상경매에서 폐기물 처리 내가 막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얼마요? 창고 갖다 놓고 2달은 못 잡아도 2달은 걸린다고요. 그래서 창고 업체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한 달 받는 그 뭐 사장들 대표들도 있고 그 명도 업체 보면은 미리 3개월을 받고 남는 거는 돌려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나중에 되면은 한 달 예를 들면 3개월치 보관료를 받았다 이러면은 내가 한 달 반 만에 모든 게 끝났다. 그럼 나머지 한 달 반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은 예를 들면 일주일 걸렸다. 이런다고 해서 뭐 일주일만큼은 받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한 달은 받고, 그죠? 한 달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일 계산으로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근데 업체마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채무자를 안다면은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이 당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가져가라. 어, 나도 욱해가지고 그랬는데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그 명도업체 보관한 데다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 중에서 거기서 당신이 필요한 거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처분해도 좋다라는 저기를, 그죠? 뭐 합의서나 뭐 문자를 한 통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필요한 거 가져가는 거를 내가 뭐, 그 얼마 들겠어요? 뭐 몇십만 원 들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해서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처분하도록 저기를 해달라. 이래서 어떻게 하든 기간을 줄이고 어떻게든 비용을 줄일 생각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경매를 계속해서 하실 분들 같으면은. 흥분해서 얘기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음. 자, 그래서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인수를 받고 싶으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명도 협상할 때 그냥 나가라 해서 나가달라 이래서 그 사람은 그냥 나가면 다행이고 안 나가고 버티면은 이사비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러지 말고 얘가 깨끗하게 인수를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뭐죠? 이사비를 주겠다라는 말을 그죠?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럴 경우 저는 이제 쓰는 문구가 뭐냐면은 이렇게 뭐 불행하게도 그죠? 불가피하게 그 어떤 뭐 저기로 앞에 좀 쓰고 그래서 명의는 이렇게 경매로 그죠? 경매로 넘어가지만 마무리는 원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십사라는 내용을 항상 쓰죠. 음. 진지한 궁서체 집행이군요. 집행을 고딕체로 하는 업체도 있고, 집행하는 글씨를 궁서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까만쪽기에 하얀 궁서체가 더 웅하고 오더라고요. 보관료는 보통 한 달에 얼마 하나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행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2년, 강제 집행한 지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돼서, 지금 최근에 한 2년 이상, 한 2, 3년은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당 뭐 20만 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몇 개가 이제 일반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주로 이제 아파트를 많이 하시죠? 아파트 같으면은 뭐냐면 아파트 하잖아요. 아파트 같으면은 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이제 다르니까 컨테이너 한 두어 개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나오겠죠. 컨테이너 두 개가 찼다 이러면은 40만 원이 될 거고. 근데 몰라요. 요즘은 비용이 자꾸 뭐 바뀌니까 알 수 없죠. 자, 집행 얘기 좀 했고, 잠시 플러스 경매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잠시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하는 블로그인데 블로그 방치해 놨다가 며칠 전부터 조금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음, 제가 이제 강의를 세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 두 개, 그리고는 오프라인 강의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프라인 강의 보면은 지금 10주 과정으로 해서 주말반이 있습니다. 주말반. 부산에서는 토요일마다, 서울에서는 일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1월 8일, 부산은 1월 7일 날 각각 개강 예정입니다. 서울은 어디서 하냐면은 서울역 바로 코앞에, 그래서 14번 출구 앞에 삼경교육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서울 강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뭐 구미에서 오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부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점포동이라고 저희 제자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자 오픈에 맞춰서 제가 요 강의를 만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강의도, 부산 강의도 뭐 멀리, 뭐 전주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저기에요. 이거는 이제 막 편지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손편지도 써주셔서 막 자랑한다고 제가 올려놨어요.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이 10주 동안 하는 강의는 권리 분석, 뭐 명도 방법 이런 그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물어보시면은 다 제가 해드리고 권리 분석은 뭐 순식간에 다 끝내버리고 명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시면 3시간씩인데 10주니까 30시간이잖아, 그죠? 두 번은 이제 그거는 이제 임장 수업이고요. 임장 수업이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공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리 분석은 그런데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 금매 죽잖아요. 그래서 중개 물건 금매 잡는 법, 그리고는 명의 관계 때문에 그저 고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절세 이런 것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좋은 물건 찾는 법, 좋은 물건을 찾아서 어떻게 손품, 그죠? 손품 팔고 그 다음에는 발품을 파느냐 하는 임장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 그걸 같이 동반 임장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엔 입찰가는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명도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상가, 근린시설, 다가구, 상가주택 각 물건별로 해가지고는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예, 이런 거, 그리고 임장하는 방법에서 같이 임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 물건에 대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10주가 구성이 돼 있고요. 가장 좋은 보너스는 뭐냐면은 이거를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과정 수료 후에 1년 이내 낙찰건에 대해서는 명도를 제가 같이 해드립니다. 같이 점유자 만날 때도 같이 협상할 때 제가 동반하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한다든가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법적으로 진행할 때, 이럴 때도 우왕좌왕하기 쉬우니까 제가 법원에 동반, 저 부산에 있지만 서울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특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2개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소액 투자반, 이런데 말은 소액 투자반인데 특수 물건반입니다. 예, 지분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이런 관련되는, 예, 그런 어떤 수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다가구라든가 뭐 상가주택, 구분상가, 공장창고, 토지 이런 거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물건들 지금 현재 경공매, 주로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 중에서 현재 진행하는 물건 중에서 좋은 거, 우량 물건만 골라서 제가 입지 분석,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소액 투자반, 특수 물건반 같은 경우에는 8주 기준 해가지고 수강료 99,000원이고요. 그리고는 그 뒤에 말씀드린 풀경 스타디 해가지고 기타 그죠 수익형 물건들 분석해 드리는 거, 예, 그거는 이제 한 달에 4만 원으로 수강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